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권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 당명에 똑같이 한국당이라고 들어가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었는데, 노 기자, 오늘 왜 우리가 저 만남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재호 의원이 만든 늘푸른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두 당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당이 공통되네요? 네, 한국당이 공통이 되죠. 그리고 지금 사실 두 사람은 물밑에서 우리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합칩시다 이런 얘기는 다 진행이 된 상태고요. 실무적인 작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저 자리에 간 이유도 뭔가 이제 그 이재호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는데 오늘 저 자리는 이제 늘푸른 한국당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였는데요. 네. 한국당 내에 이제 친이계라고 볼 수 있는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자리였고 거기에 특별히 자리를 해서 축사를 하면서 뭔가 두 사람의 끈끈한 이런 인연을 조금 보여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 작가님께서는 홍준표 대표와도 아마 뭐 안면이 있으실 거고 이재호 전 의원과도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저 두 사람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예. 이제 어제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다시 뭉치자고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수 괴멸의 시대에 그 보수 정당의 불씨를 그래도 되살리자 이런 뜻에서 서로 이제 낯익은 사람들끼리 낯익은 뭉침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뭔가 정치적 의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당연히 잠시 있죠. 후에 그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 자, 강 기자,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전 의원은 글쎄요, 굉장히 인연이 저 정치 입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 YS 키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15대 국회, 그가 같이 국회에 입성한 그런 시기도 비슷합니다. 우선 이재호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김무성 의원 모두 15대 국회 동기들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측근으로 좌장으로 이재호 대표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재호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15대 국회 때 이재호 대표가 입성을 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뭐 공통점은 딱 하나죠. YS 그리고 15대 국회 입성 이 공통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관리를 굉장히 잘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쎄 저보고도 뭐 저렇게 복면을 쓰고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저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연세에 딱 저 복면 쓰고 나와서 같이 토론하자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도 정치인으로 태어난 분 같고 예.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자기 지지자가 정말 가족 외에 없더라도 끝까지 정치를 할 사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한 권력 의지 예. 이런 거로 볼 때는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정치인이죠. 아, 그렇군요. 노은지 기자가요. 그래서 오늘 이재호 대표와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좀 속내를 이야기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보수 여당이 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저와 통화했던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내하고 둘이가 좀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합의를 봤으니까 네. 이제 실무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겠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적폐를 만들거나 적폐도 아닌 것을 적폐로 뒤집어 씌워갖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니까 그 점은 철저하게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이제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될 텐데 이재호 대표를 약간 스피커 역할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스피커보다는 뭐 약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트레이너로서 뭐 약간 트레이너. 이제 경험을 살려서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 행사의 축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원내대표를 하려면 이재호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당적이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당내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상황인데 혹시 이재호 대표가 이제 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무슨 답변을 했는지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당적도 대통령이 당적 있으신 것도 아니고 해서 한국당 네. 차원에서 뭔가
나서지는 않는다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가는 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굳이 당적을 갖지 않아도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뭐 이재호 대표는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였죠. 12월 6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요. 아, 이제 그래요? 당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끼리 송년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수 정부에 대한 걱정, 이제 보수 야당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적폐 수사라든지 뭔가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재호 대표가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요. 내가 홍준표 대표와 손을 잡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재호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명박이 간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작가님 어때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대표 간의 어떤 이런 대여 투쟁 강화, MB 수사에 대한 대응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갖고 있는 정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에는 내 자존심이나 그동안 한 게 허락지 않는다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적폐청산이 된다는 것은 보수들로서는 거기까지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음표를 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 새로운 변모 또 보수의 어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식구만 늘어난다고 그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인물이라는 것이 개혁인데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혁 없이 대청소 없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얻고 그 옛날에 보수 정당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예. 좀 의문입니다. 그럼 전 작가님 나아가서 그러면 네. 이제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손을 잡는다면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한애국당도 어떻게 보면 뭐 보수 세력 아니겠습니까? 대한애국당의 뭐 조원진 대표나 이런 사람과도 홍준표 대표가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제가 보기엔 저것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인가 이런 이제 자괴감은 있지만 어쨌든 궤도 안에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원진 의원의 그 대한애국당은 궤도에서 이탈된 어떻게 보면 안드로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오늘 뭐 노은지 기자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대표 간의 아까 그 행사를 잠깐 봤습니다만 글쎄 약간 좀 기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좀 전해진 게 있나요? 일단은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맞네요. 이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당내 입지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금 공개 행보에 오랜만에 나선 거다 보니까 기자들이 여러 명에 가가지고 이제 저 현장을 취재를 했었는데 네. 뭐 홍 대표는 뭐 여전히 이제 좀 당당한 그런 입장이고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적인 어떤 입장도 내비치고 있어서요. 예. 그리고 일단 어쨌든 멈추지 않고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재호 대표라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인물과 힘을 합쳐서 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홍준표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호 대표 간의 만남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사진 한 장 속에 숨겨진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순간 포착 시간인데요. 오늘은 강병규 기자가 준비했습니까?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뭔가 정치적 의도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당연히 잠시 있죠. 후에 그 얘기는 좀 해보도록 하고. 자, 강 기자,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전 의원은 글쎄요, 굉장히 인연이 정치 입문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흔히 말해 YS 키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15대 국회 그가 같이 국회에 입성한 그런 시기도 비슷합니다. 우선 이재호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김무성 의원 모두 15대 국회 동기들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측근으로 좌장으로 이재호 대표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재호 대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도 이제 알고 있었지만 15대 국회 때 이재호 대표가 입성을 하면서 그때 국회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뭐 공통점은 딱 하나죠. YS 그리고 15대 국회 입성 이 공통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관리를 굉장히 잘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쎄 저보고도 뭐 저렇게 복면을 쓰고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저 사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연세에 딱 저 복면 쓰고 나와서 같이 토론하자고 할 정도로 태어날 때도 정치인으로 태어난 분 같고 예.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자기 지지자가 정말 가족 외에 없더라도 끝까지 정치를 할 사람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한 권력 의지 예. 이런 거를 볼 때는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정치인이죠. 아, 그렇군요. 노은지 기자가요. 그래서 오늘 이재호 대표와 직접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좀 속내를 이야기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이제 보수 여당이 좀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저와 통화했던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내하고 둘이가 좀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합의를 봤으니까 네. 이제 실무적인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겠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없는 적폐를 만들거나 적폐도 아닌 것을 적폐로 뒤집어 씌워갖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는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거니까 그 점은 철저하게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네.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이제 대여 투쟁을 강화해야 될 텐데 이재호 대표를 약간 스피커 역할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스피커보다는 뭐 약간 트레이닝을 시키는 트레이너로서 뭐 약간 트레이너. 이제 경험을 살려서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홍준표 대표가 오늘 행사의 축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원내대표를 하려면 이재호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당적이 없잖아요.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 당내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상황인데 혹시 이재호 대표가 이제 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무슨 답변을 했는지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당적도 대통령이 당적 있으신 것도 아니고 해서 한국당 네. 차원에서 뭔가 나서지는 않는다라고는 하시는데 내가 가는 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굳이 당적을 갖지 않아도 제가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뭐 이재호 대표는 최근에도 이제 지난주였죠. 12월 6일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요. 아, 이제 그래요? 당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분들끼리 송년 모임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수 정부에 대한 걱정, 이제 보수 야당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적폐 수사라든지 뭔가 지금 집권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할을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치권에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 당명에 똑같이 한국당이라고 들어가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었는데, 노 기자, 오늘 왜 우리가 저 만남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재호 의원이 만든 늘푸른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뭐 두 당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당이 공통되네요. 네, 한국당이 공통이 되죠. 그리고 지금 사실 두 사람은 물밑에서 우리 뭐 보수 통합을 위해서 합칩시다 이런 얘기는 다 진행이 된 상태고요. 실무적인 작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저 자리에 간 이유도 뭔가 이제 그 이재호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는데 오늘 저 자리는 이제 늘푸른 한국당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였는데요. 네. 한국당 내에 이제 친이계라고 볼 수 있는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자리였고 거기에 특별히 자리를 해서 축사를 하면서 뭔가 두 사람의 끈끈한 이런 인연을 조금 보여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전 작가님께서는 홍준표 대표와도 아마 뭐 안면이 있으실 거고 잘 알죠. 이재호 전 의원과도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저 두 사람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예. 이제 어제 용사들,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다시 뭉치자고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수 괴멸의 시대에 그 보수 정당의 불씨를 그래도 되살리자 이런 뜻에서 서로 이제 낯익은 사람들끼리 낯익은 뭉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 이재호 대표가 뭐 이런 얘기했다는데요. 내가 저 홍준표 대표와 손을 잡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재호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명박이 간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작가님 어때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와 이재호 대표 간의 어떤 이런 대여 투쟁 강화, MB 수사에 대한 대응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갖고 있는 정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에는 내 자존심이나 그동안 한 게 허락지 않는다 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적폐청산이 된다는 것은 보수들로서는 거기까지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음표를 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 새로운 변모 또 보수의 어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식구만 늘어난다고 그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인물이라는 것이 개혁인데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혁 없이 대청소 없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얻고 그 옛날에 보수 정당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예. 좀 의문입니다.